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한동훈과 김건희를 사례용으로 인사평가 방법론의 기초를 공부하겠습니다. 그, 이제 한동훈과 김건희가 이렇게 정치판에 등장하고, 김건희는 사실 아무런, 정치적 임무를 받은 적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 것은 좀 억울하겠지만 문재인과 조국의 원인 제공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 삼각관계가 사실은 문재인, 조국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조국이야 거의 보조적인 역할이고 그 주된 역할은 문재인이 했다고 말할 수 있죠. 한동훈과 김건희 이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 짧은 시간에 그 300통이 넘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니까 이게 둘이서 젊은이들이 연애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그렇게 많은 카톡을 주고받을 수는 없죠.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 연배도 비슷하죠. 그래서 국가가 망가졌습니다. 국가 전체가 망가졌죠. 어찌할 것인가. 이진숙은 취임 첫날 박문진과 KBS 이사 교체를 의결한다고 합니다. 박정훈 보직 해임 지시 주체를 이종섭에서 김계환으로 바꿨습니다. 공문서를 줄 찍고 김계환으로 바꾸는 거죠. 그 멋대로입니다. 그냥 장관에서 해병대 사령관으로 줄 긋고 그냥 바꿔버립니다. 자기 멋대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꼬리 잘라니까. 장관이면 대통령으로 직접 연결되지만 사령관이면 직접 연결이 안 되고 한 다리를 거쳐야 되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밑으로 내려서 꼬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지 멋대로 하는 거죠. 국가의 원칙도 상식도 다 말아먹었습니다. 국가 안보가 완전히 뚫렸습니다. 대통령 휴대폰의 비밀이라는 박찬수 칼럼이 한겨레에 실렸는데 내 읽어보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국가의 1급 비밀들이 탑 시크릿으로 이 도장이 찍힌 시뻘건 도장이 찍힌 이런 비밀이 완전히 다 뚫렸습니다. 다 북한으로 넘어갔고요. 다 주요국에서 다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 운영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사조직론의 이응도 모르는 놈들이에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이렇지 않았다? 물론 이렇지 않았죠. 이랬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루가 됐겠죠. 가루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해도 가루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하느냐? 그때는 이렇게 했으면 그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검찰에서 수사했을 거고요. 근데 지금은 언론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가졌는데도 언론은 모르는 척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검찰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왜
법을 지켰을까요? 자기 보신을 위해서 지킨 겁니다. 그렇게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아직도 문재인을 칭송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대형 유튜버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취해가지고 문재인은 아직도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끼룩거리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인사평가 방법론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 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누구고 긍정적 인사평가로 결과가 나타난 사람이 누군지 그것은 이미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원식, 우상호, 심상정, 이준호, 한동훈, 이준석, 한동훈, 조국, 고민정, 김동연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정치판에 나와서 어른거리면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네, 노란 박스 안에 들은 사람들은 긍정적 평가 결과가 나온 사람들이죠. 지난 시간에 윤석열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정치판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자꾸 제가 헷갈립니다. 한동훈. 정치판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죠. 김건희와 함께. 김건희를 하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다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곁다리로 김건희까지 끼워 넣습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런 영양 요소들을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죠. 원소로 나누기로 말하면 이 16가지 뿐이겠어요? 훨씬 더 많겠죠. 그렇지만 이 16가지를 핵심 영양 요소, 기본 영양 요소로 정의해서 영양 진단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었지만 사실은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다 기라성 같은 컨설턴트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종합 정리해서 영어권과 독일어권에 있는 다른 언어는 제가 할 줄 아는 언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어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영어권과 독일어권에서 만든 그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한국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서 어떤 것은 많이 쓰이고 어떤 것은 덜 쓰이고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이런 컨퍼런스도 있고 그런데 이런 큰 회사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자신들의 영양 컴퓨터식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영양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저는 영양 모델이라는 말보다는 성취예측 모형이라는 말로 씁니다. APM, Achievement Prediction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한국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이런 영양 요소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영양 요소 중에서 일반인들도 다 누구나 인간이면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걸 안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건 특수한 경우에만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건 분석적 사고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이렇게 문명을 이룩하는 것은 기본적인 출발이 분석적 사고입니다. 분석적 사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모든 것을 분석적 사고를 훈련시킵니다. 이런 사고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거기다 그런 훈련시키니까 아이들이 점점 분석하는데 이게 능력을 쌓아갑니다. 분석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딱 보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전체를 이렇게 요소로 분석하는 거죠. 이게 요소로 다 분석한 겁니다. 그 분석해 놓은 전체를 다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그것을 개념적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게 다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전체를 모아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는 개념적 사고력이 중요하죠. 이 두 개의 사고력이 다른 여러 가지 파생하여
수많은 사고력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분석적 사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계속 분석해 들어가죠. 아주 마이크로하게도 분석하고 매크로하게도 분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뭉쳐서 이것은 무엇다 이렇게 개념화하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취하려는 사람들은 대개 정직하게 태어납니다. 이건 칸트의 말에도 아주 분명하죠. 순수이성, 순수한 실천이성, 순수한 사변이성, 순수한 실천이성, 순수한 판단이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디폴트로 정직하게 태어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태어나고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학습합니다. 계속 학습하고 사춘기가 될 때까지 계속 학습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머리가 되면 사춘기가 되면 자기 혼자 설라고 아주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래 지향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성취 지향성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능력을 다 가지고 태어나죠. 특수하게 대인 영향력이 높은 사람, 특수하게 창의력이 있는 사람, 특수한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고납니다. 어떤 환경에 가면 그런 것을 잘 발휘하죠.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기 일에 관한 리더십, 자기 자신에 관한 리더십, 다른 사람과 조직을 리드하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죠. 이렇게 인간은 이런 영양 요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양 요소는 다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실존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런 것을 가지고 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존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죠. 여타 동물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오늘 말하려고 하는 조지 카텝 교수가 바로 이 실존적 가치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카텝 교수는 칸트의 철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 실존적 가치야말로 세속적 가치죠. 뒤에서 조금만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지 카텝 교수는 우리나라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지금 은퇴했을 겁니다. 그래서 명예교수로 있는데 정치학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하버드대 아니면 쳐주질 않잖아. 프린스턴대도 쳐주질 않아. 미국 사람들은 프린스턴대, 하버드보다는 프린스턴대를 더 쳐준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이 미국에 이민 가서 살기 때문에 미국 사정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하고 본선에 진출한